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 뉴스 많이 보셨죠?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역대 최고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부동산하고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산 시장,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항상 저는 그냥 돈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뭐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된다거나 아니면 금리가 낮아져서 대출이 쉬워지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이 많이 생기면 이제 돈이 그러니까 많이 생기면 이제 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도 이제 많이 올라간다. 근데 이런 순서를 항상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자산이고 주식도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은 커트라인이라고 하죠. 약간의 그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좀 넘어야 좀 진입하기가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인이나 주식과는 약간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넘어야 되기 때문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돈 문제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돈 문제다. 돈이 많아지면 올라가고 돈이 적어지면 줄어든다.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히 정말 간단히 뉴스를 하나 보면 어제는 살짝 숨고르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파월 의장께서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라고 해서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내릴 줄 알았는데 이제 12월에는 이제 좀 내리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이유가 여기 기사에는 없는데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한번 내리고 나서 대선 전에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한번 내렸죠. 근데 이제 바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죠. 물가가 지금 상승 중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움찔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아마 뭐 비트코인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은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러자마자 금리가 안 떨어지면 아까 얘기했지만 대출이 또 조금 원활하지 않고 그러면 또 돈이 줄어드니 코인도 살짝 조정이 됐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뭐 여기 보이지만 50만 달러 전망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인지 오늘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시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뭐 제가 시세를 얘기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요거는 이제 코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주식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 월 차트인데 이게 제가 과거 영상에 조회수는 거의 안 나왔는데 그때 한번 이제 주식과 부동산의 상관관계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잘 보시면 이제 이 2013년도까지의 지긋지긋한 부동산 하락기, 이때는 계속 부동산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부동산 하락기를 끝내고 이제 상승기에 이제 접어드는 시점에서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었냐면 이 주식이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오르고 나서 조정이 되고 나서 부동산 상승기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제 짐작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뭐 얘기를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주식의 상승기 동안에 돈을 버신 분이 있습니다. 그죠? 돈을 버신 분이 이제 주식이 주춤하고 이제 큰 변화가 없는 시점이 오니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움직일 그런 개연성이 대단히 크죠. 그리고 나서 여긴 상승기고 여기는 폭등기인데 이제 폭등기는 다 오릅니다. 이제 폭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자산이죠. 그러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다 오르는 시점이고 상승기는 이제 순번 탄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코인 다음에 이제 주식 다음에 이제 부동산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요런 순서를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을 계속 지켜보면 항상 요 순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상승기가 오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와서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뒤에 폭등기 전에는 잘 보시면은 이게는 상승이 없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다시 여기까지 또 엄청난 또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주식이 먼저 상승을 하고 주식이 빠지면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코비드 19 요 시점 이후로 이제 폭등기가 와서 이제 뭐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잘 보시면 주식이 빠지는 시점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돈의 흐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얘기해보는 이제 코인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인도 잘 보시면은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제 우리가 폭등기가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쭉 이제 이때부터 이제 폭등기가 오죠. 아까 주식도 이때 많이 올랐죠.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런데 잘 보시면 코인은 오른 게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얼핏 보면. 근데 코인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비트코인 370만 원에서 1600만 원, 그러니까 약 400%가 올라가던 시점이에요. 근데 코인은 지금 여기 바닥이 한 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300대부터 지금 1억 2,80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뭐 대충 계산해도 40배죠. 42배 정도 되죠. 42, 3배가 됩니다. 42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요게 올라간 게 너무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부동산 이때 그 폭등기인데, 상승기라고 되어 있지만 폭등기인데 이제 모든 자산이 오르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잘 보면 아까 주식처럼 선행적으로 2019년도 초에 약 40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4배가 올랐죠. 오르고 나서 꺾이니까 부동산이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연관관계가 다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때 주식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점에 부동산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점에 부동산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때 이제 단순히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당장 이제 부동산이 올라갈 거다, 몇 달 후면 올라갈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모든 거는 그렇게 단순히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시차를 두고 이제 생길 수도 있다고, 뭐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즉각적으로 그게 나타날 거다라고 확신은 저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효과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건데요. 아까 이제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가던 시점에 보면 요 시점부터 해서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데 미분양이 꾸준히 떨어집니다. 천천히 계속 감소를 하죠. 그리고 요때가 이제 1차 그 상승기를 표현한 건데, 보시면은 계속 떨어집니다. 미분양이. 그래서 미분양이 어느 시점까지, 이 시점은 뭐 미분양이 남아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안 좋은 곳의 위치는 남아있겠죠. 대부분의 이제 웬만한 곳은 다 소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폭등기에도 보면 미분양이 유지가 되다가 미분양이 이렇게 줄어드는 시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돈이 코인이나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옮겨지는 모습은 뭐냐면 미분양이 감소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매 얘기했죠. 이제 이 다음에 바로 이제 경매도 얘기할 건데, 경매와 미분양은 꼭 추이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차트 통계는 월 통계거든요. 매달 나옵니다. 매일은, 이게 부동산이란 게 거래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월 통계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1월 달에 100이었는데 2월 달에 90이 됐다. 뭐 미분양이 줄었네.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3월도 가봐야 되고 4월도 가봐야 됩니다. 왜냐면 3월이 됐는데 85가 돼서 계속 줄어드나 보라는데 갑자기 4월에 110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긴 기간을 좀 봐야 돼요. 저는 정말 최하 6달은 그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요렇게 긴 안목으로 보는 거를 이제 부동산은 먼저 생각하시고,
이제 미분양을 보셨으면 미분양이 계속 이렇게 좀 꾸준히 줄어들고 있네라는 게 이제 느낌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이죠.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경매 물량이 계속 폭등을 하고 있어요. 위에는 아파트만 한 거고요. 밑에는 이제 주거용이라고 해서 뭐 아파트 플러스 빌라 뭐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건 다 포함한 것들이죠. 전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 표시를 했지만 요 파란 선으로 이 기간에 주식이 상승하고 부동산이 이제 올라가던 시점 잘 보면 물건이 줄어듭니다. 경매 낙찰률이 높아지고 또 부동산의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의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소액도 가능하고 큰 액수도 가능하고 이런 좀 투자의 자유가 있는 좀 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코인이나 주식에서 이 수익이 부동산으로 넘어오는가를 확인하는 거는 이제 아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과 경매가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미분양과 경매가 계속 줄어드는, 두 개가 같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싶으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거나 이제 수요가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 내용을 이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입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제 그 자산 시장의 가격을 오르락 내리락하게 하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이제 좀 안타깝지만 저는 몰빵이라고 하거든요. 몰빵이라는 게 A, B, C, D라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같은 자산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어떤 거에 투자를 했을 때 지금은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죠. 지금 시점에 코인 들어간다고 해도 분명히 돈 잃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주식 들어가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 B, C, D가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투자가 딱 지나고 나면 A는 이만큼 늘었는데 B는 이제 완전히 개털이 되고 C는 이만큼만 남아있고 D는 그냥 본전치기 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돈은 이제 전체 양, 총량은 뭐 이제 매년 찍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일단은 일정하죠. 총량은 일정하지만 이게 분배가 되는 거는 소위 말하면은 균등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고 누군가에겐 조금 가게 되죠. 이게 이제 부의 재분배가 얼마나 이제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또 불만이 쌓이냐 안 쌓이냐인데, 물론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면 복지 정책도 있고 하지만 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부의 재분배는 일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편중되는 거죠. 근데 이 편중되는 양이 많아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과 주식은 소액도 큰 액수도 할 수 있는 약간 진입이 쉽다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돈이 좀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 B, C, D가 다 요만큼씩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무도 부동산에 진입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투자라는 과정을 거쳐서 A가 이만큼이 되고 B는 아까 개털됐죠. C는 이만큼만 남고 D는 그대로 본전이다. 그러면 A는 이제 부동산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나 주식이 오르고 나면 수요층이라고 하죠. 이 잠재 수요층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고, 그리고 나면 부동산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코인의 상승과 이런 부분이 제 옛날 초창기 영상에도 있어요. 이제 순서가 코인이 먼저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좀 오를 거다. 물론 이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젊은 층도 많이 하는 코인, 주식은 약간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이 하죠. 세대 갈리기 때문에 젊은 층이 움직이는 게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주식이 그 다음 움직일 거다. 시차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요게 지금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5년이 다가오죠. 25년, 6년, 7년 이제 이런 좀 장기 전망에 관한 영상을 한번 또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원고는 없습니다. 원고는 작성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실제 많이 걸리는 거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편집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올리는 데까지는 한두 시간이면 돼요. 근데 이제 자료와 어떤 제 말에 대한 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자료와 그리고 이 어떤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짧으면 수시간, 몇 시간에서 길면 며칠도 걸립니다. 근데 최대한 좀 짧게 좀 줄여보려고는 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주제가 정해져도 자료 찾기가 힘들 수도 있고 자료가 있어도 그게 과연 지금 내 생각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 또 이제 계속 또 스스로 고찰을 해보거든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튼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 난리라서 한번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재밌는 얘기로요. 지금 비트코인이 뭐 1억 2천 뭐 3천 막 가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상승률은 약 한 300%에서 400%입니다. 저점이 이제 한 3천에서 4천 정도였거든요. 재밌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9년도에는 360이 1600이 됐거든요. 이때도 300에서 400%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샀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시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점점 이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시장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충분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관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대한 이따 영상은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